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안녕하세요. 전국민 주거안전의 핵심 부동산 소식을 임대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김나래TV의 김나래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핵심은 서울 또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토지 아파트만을 토지 거래 허가 대상으로 묶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어도 괜찮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묶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이 그냥 원룸 오피스텔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 것도 오피스텔은 거의 매매 시세가 30억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번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비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 규제도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소문하고 다르게 비아파트는 LTV 70%까지 대출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대부분 다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대출 규제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살만한데 왜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오르지 않았을까? 빌라는 사실 서울 빌라 올랐습니다. 각종 재개발 효과가 있어서 이 빌라를 사두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는 신통 기획이나 모아타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빌라들이. 그런 빌라들을 잘 찾아보시고 그 빌라들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재개발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 난 절대 빌라 싫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피스텔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한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라고 해서 투룸 이상의 아파트이고, 근데 이게 왜 이 오피스텔이 안 올랐냐? 이게 오피스텔을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아파텔로 수요가 몰려가지고 아파텔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한 개 더 사면 주택이 두 개가 되니까 종부세가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내가 아파트가 올라서 20평에서 30평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오피스텔이 문제가 돼가지고 양도세를 5억씩 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다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결국에는 종부세 피해를 오피스텔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안 올랐다. 오피스텔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안 오른 게 아니라 오피스텔을 문재인 정부 때 주택수에 집어넣으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안 지었어요. 이게 사업성이 없어지니까 워낙 많이 안 지었고,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베란다, 아파트하고 베란다가 없다는 차이가 있고 복도폭 차이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또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의 역세권에 보면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70% 혜택 보면서 LTV 혜택 보면서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신축의 6억 미만이고 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게 작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혜택을 이용하시면 신축에 6억 미만이고 60제곱미터 미만의 빌라 오피를 사시면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니까 기다려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이번 대책을 보면은요, 특별히 받을 게 없습니다. 이 혜택으로 인해서 받을 게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임대사업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다 묶었잖아요. 근데 이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걸 들어가는 이유는 세금 혜택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부세 면제해주고 양도세 줄여주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민간 임대사업자를 이렇게 많이 하려면은 세금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갔어요. 투기과열지구, 예를 들어 조정대상 이상 지역에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보다 아래 단계거든요. 조정대상 지역에만 들어가도 종부세 혜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역이 된 곳에 어떤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에 넣어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종부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택수에 들어가면 종부세에 포함이 돼서 그대로 가산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생기기는 이제 힘들다. 거의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 서울의 임대사업자는 새로 안 나오고 임대주택도 공급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민간 매입 임대 리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형 임대를 국토부에서 밀고 있기도 하고, 민간 매입 임대 리츠도 사실은 그 임대사업자 혜택을 봐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종부세라든가 뭐 기타 혜택이 뭐 세금 엄청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서울이라든가 주요 지역에서는 리츠로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집값을 잡겠다고 새로운 임대사업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이제 전월세가 새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투기과열직으로 다 묶은 건지, 저는 좀 이 정책이 너무 매매값 하나 잡겠다고 서울 전역을 묶은 것도 좀 무리고요. 사실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올랐지 노도강에 올랐습니까? 노도강이 뭐냐면 노원구, 도봉구, 그다음 강북구거든요. 여기는 사실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여기도 다 묶어버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가 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그런 거죠. 빌라도 마찬가지죠. 참. 빌라도 그러니까 LTV에서 제한은 안 받는데 투기과열지구에 빌라가 속해버리면,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내도 세금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제 임대사업자 내지 않을 거고, 그걸 사서 임대 주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좀 젊은이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비아파트 현안을 저희가 다각도로 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우리의 보금자리인 이 부동산에 대한 통찰력을 넓혀준 동반자 역할에 충실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